캡슐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하나의 틀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 합니다. 근데 이 캡슐화에는 추가적으로 그 유지하는 상태, 즉 그 데이터의 형태를 숨기고 데이터 접근에 한 메소드를 제공해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캡슐화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캡슐화와 접근 제어는 한 몫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따로따로 별도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는 캡슐화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함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메소드에서 인재를 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 객체 지향의 캡슐화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빗을 종종 값을 외부로부터 숨기는, 즉 비밀성과 관련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즉 프라이빗은 그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getter를 제공하고, 이 getter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 보면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s.a에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허용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프라이빗에서 getter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setter를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라이빗 접근 제어의 핵심이다. 즉 공항에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퍼블릭 메소드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오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모든 멤버를 프라이빗, 그럼 어느 거를 프라이빗하고 어느 걸 퍼블릭으로 하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퍼블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이게 데이터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모두 프라이빗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 중에 퍼블릭으로 해야 될 것들만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 메소드 중에 퍼블릭 돼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메소드가 다 퍼블릭일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서 이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만 퍼블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할 건 아니고, 상수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수는 어차피 값이 설정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getter를 통해서 힘들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들은 퍼블릭으로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은행 계좌
은행 계좌를 예를 통해서 데이터를 클래스를 설계하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뭐 은행 계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설계할 때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 상태가 뭐냐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메소드가 뭐냐, 이렇게 요 순서대로 분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통장에는 뭐 잔액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명으로 되어 있지만 계좌 소유주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좌의 특성 정보, 이게 무슨 계좌이냐, 그 계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성 정보는 이제 별도 정보를 유지하지 않고 객체 지향에서는 뭐 이렇게 모든 뱅크 어카운트가 가져야 되는 특성하고 이제 개별 어떤 계좌들이 뭐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으면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모델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얘는 펀드 계좌다, 얘는 뭐 입출금 계좌다, 얘는 또 뭐 제가 은행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아주 본격적인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에서 그리팅이라는 거 살펴봤고 강아지도 만들어 봤죠. 근데 좀 더 객체지향다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잔액 정보만 유지하는 걸로 하겠고요. 행위는 입금, 인출, 잔액 조회, 요 세 개만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기는 이클립스를 실행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띄워서 뱅크 어카운트 계좌를 은행 계좌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듈은 항상 만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행 계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 생성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기 금액을 줘서 계좌를 만든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또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가 2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000을 입금하면 요거를 출력해 보면 잔액을 조회해서 출력해 보면 5,000원이 출력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밥 어카운트에서는 withdraw 5,000, 7,500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밥 어카운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0원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행하면 우리가 생각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ublic class bank account하고 bank account.java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잔액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화는 통화의 금액은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점 이렇게 달러와 센트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인트로 우선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좀 간단하죠. 밸런스를 반환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좀 이따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get balance는 접근자죠. 제가 분류할 때 그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메소드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네 종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소멸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 좀 이따 만들 거고 그럼 여기에 두 개 지금 정의되어 있는 두 개의 메소드 중에 get balance는 접근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얘는 수정자에 해당되죠. 그런데 접근자는 항상 일반적인 객체지향에서는 반환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값을 줘야 되는가? 그 줘서 그 값을 봐서 이게 얼마구나, 이게 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수정자는 반환가 없이 보이드를 반환함으로써 얘는 수정자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디포짓을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디포짓은 주어진 금액만큼 밸런스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러면 밸런스는 플러스 이퀄로 어마운트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갈까요? 이 메소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는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매개 변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매개 변수가 지금 하나고 그 타입이 int입니다. 자바에서 int는 unsigned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음수, 영, 양수 모두 인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포짓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유효해요? 0인 경우도 이상한 거고 0원을 입금한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원을 입금한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운트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프리컨디션 사전 조건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운트가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제 예외 처리해야 되겠죠. 예외 처리를 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자바 예외 처리 한번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예외 처리하는 걸 직접 포함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amount가 0보다 크면 amount가 0보다 크면 증가시켜주고 amount가 0이거나 음수이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만들면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류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출, 입금이 아니라 인출. 인출은 amount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 마이너스 이퀄로 amount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밸런스는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매개 변수를 또 살펴봐야죠. 매개 변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어떤 값에서 이제 플러스 어떤 값까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위드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원을 인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0원을 인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죠. 밸런스보다 큰 돈은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은 사전 조건을 쓰면 amount는 0이 돼야 되고 and amount는 밸런스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if문으로 표현하면 요거를 쏙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withdraw도 잘 돼요. 잘 되는데 여전히 이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는 에러가 나고 있죠. 기본 생성자 있는데 얘는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봅시다. 생성자는 그 멤버 변수를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은 유지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올바르게 초기화해 준 거예요. 초기 값들을 올바르게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 잔액이라는 것은 계좌를 만들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밸런스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객체 지형에서 이렇게 자바에서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은 이 밸런스라는 멤버 변수는 객체를 어떤 객체를 생성해도 얘는 항상 0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문서화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public bank account 이게 이제 생성자인데 생성자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는 빔 메소드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밸런스 이퀄로 0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얘를 빔 메소드 해요. 그래야 더 코드를 통해서 그 주는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수 하나를 받는 그런 생성자도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면 이 int amount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만드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balance equal amount. 그런데 이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성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성자도 함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을 보고 그 타입의 도메인을 본 다음에 이 함수가 받아야 되는 어떤 값의 범위랑 그 매개 변수의 값의 범위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전 조건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계좌를 우리가 만들면서 나 계좌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 돈을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입금이라는 절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입금은 플러스 이코로 끝났지만 실제 이 디포짓 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로그도 남긴다든지 통장에다가 출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생성자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운트가 그냥 초기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값은 0으로 초기화해야 되겠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포짓이 이렇게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 하는 거 말고 뭐 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일이 있으면 여기서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에러가 없고 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면 5,000, 2,500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좀 더 예쁘게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ln 대신에 printf로 %,d가 있다 그랬죠. 자바에는 타이핑이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하면 5,000원, 2,500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뱅크 카운트가 올바르게 잘 구현이 되어 있나요? 예외 처리를 생각했을 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했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디포짓하고 위드로밖에 없습니다. 뭐 갭 밸런스는 그냥 반환만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디포짓과 위드로인데 위드로는 0보다 클 때,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마운트는 밸런스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 하는데 밸런스가 현재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인트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뭘 또 해야 되냐면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한 게 인테저 맥스 밸류와 같거나 작아야지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크면 밸런스와 어마운트를 더했는데 크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인테저점 맥스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인트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럼 5,000원이 있는 상태에다가 최대값을 더하면은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얼마라는 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못 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 처리한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될까요? 그대로 갖고 오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와 볼게요.
해서 처리하면 여전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이 범위를 체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는 음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넘기면 이 밸런스는 오버플로우 날 수가 없는 거고요. 요 인테저 마이너스 어마운트는 어마운트가 양수이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두 번째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오버플로우까지 처리해 줘야 올바른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 통해서 뱅크 어카운트를 살펴봤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하고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은 요 디포짓 부분, 요 부분만 그 오버플로우까지 고려한 부분만 차이가 날 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메소드 구현은 정상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적 상황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예외적 상황은 그것을 모델링하는 실생에서 발생하는 것과 프로그램 언어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제에서 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온다든지 0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실세계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출의 경우에는 제가 제 가지고 있는 잔액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잔액보다 큰 금액을 이체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인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예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5장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을 메소드 구현할 때 처리해줘서 프로그램이 문제없게 오류 없이 수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고려를 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해낸 이 문제는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세계에서 내가 모델링하는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 구분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 특성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오류와 관련된 예외는 매개 변수 타입의 도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발생 가능한 모든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int compare string A, string B.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받은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고 어떤 결과만 줍니다. 비교 결과만. 그런데 어떤 걸 보통 주냐면 A와 B를 비교해서 사전상에 영문자의 경우 사전상에 A가 B보다 앞에 있으면 양수, 같으면 0. B가 더 뒤에 있으면 음수를 반환하도록 해서 두 문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의 참조 타입은 리모컨을 유지하는 건데 리모컨조차 유지하지 않고 텅 빈 상태에 참조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유지한다? 널이라는 걸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도 널일 수 있고 B도 항상 널일 수 있어요. 즉
자바에서는 타입이 크게 참조 타입과 값 타입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 원시 타입 8개는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인자 중에 함수를 만들 때 인자 중에 참조 타입인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함수를 만들 때마다 내가 받는 인자 중에 참조 타입이 있으면 이 참조 변수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널이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널이 전달됐을 때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반환값을 통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이면 무시하고 뭔가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환하는 모든 값,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뭐까지 이 모든 값이 다 컴페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되돌려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 내가 뻔히 예외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예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기 전에 검사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널이 절대 전달되지 않게끔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코딩을. 그래서 그 점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바더. 요거는 좀 이따 다른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this를 설명칠 차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디포짓 메소드를 봅시다. 물론 여기서 예외 처리했던 그 if 부분은 뺐어요. 지금 이 this를 설명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요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메소드에서 밸런스를 보면 이 밸런스가 어떤 객체의 밸런스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누구 건지는 모르는 거죠. 모든 애들 처리할 때마다 이 코드 쓰긴 쓰는데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코드만 놓고 보면 이때 밸런스는 누구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포짓 메소드를 객체 변수 갖고 호출할 거예요. bob account deposit. 그러면 bob account deposit 했을 때의 그때의 밸런스는 누구의 밸런스예요? bob account의 밸런스입니다. bob account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멤버 변수들이 누구 건지는 언제 아냐면은 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그 변수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컴파일러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코드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컴파일러는 그렇게 짐작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에 숨겨진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매개 변수를 implicit parameter라고 그래요. 나타나지 않은 매개 변수다. 그리고 이런 amount는 explicit, 명백하게 나타난 인자다, 매개 변수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매개 변수의 이름이 바로 this입니다. this. 그래서 원래 코드는 자바에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꾸어서 중간 코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호출하고 있지만, 코딩하고 있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꿔서 컴파일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무슨 형태예요? C 코드 같은 형태죠. 함수에 그 수정해야 될 데이터,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들은 실제 그 앞에 this점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처럼 this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컴파일러가 붙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this 붙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필요하면 프로그래머도 th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his는 엄밀하게는 컴파일러를 위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얘를 활용할 수 있냐? 멤버 변수와 같은 이름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요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시 영역이 중첩되면 그 중첩되기 때문에 숨겨지는 접근할 수 없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언어에서 보통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바에서는 this점 이렇게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네임과 요 네임이 중첩되고 있죠. 가시 영역이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예요. 그래서 중첩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네임은 매개 변수 네임이 되겠고 this점 네임은 멤버 변수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메소드는 이 this라는 매개 변수가 숨겨져 있고 이 this의 타입은 그 객체의 참조 타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늘 리모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소드가 this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스태틱 메소드 언제 써요? 일반 함수를 만들 때 쓴다 그랬죠. 일반 함수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요. 객체 이름을 호출하게 되면 뭐하면 이 객체를 this에 전달할 수 있는데 mass.sqrt 하면 this로 전달할 게 없죠. 그래서 이 sqr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this가 없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함수를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this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is를 너무 많이 그냥 무조건 멤버 변수 쓰면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this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this는 요 경우 외에는 안 쓰면 좋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this가 그 용도로만 this라는 키워드가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또 다른 용도로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this 키워드 씁니다. 여기서 this는 숨겨진 인자 this가 아니라 똑같은 키워드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this 대신에 the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점, 이 this 키워드가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매개 변수의 이름도 this이고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하나의 생성자에서 다른 성질을 호출할 때도 this 키워드 쓴다. 이걸 통해서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아지가 암수냐 순놈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is female이라고 하는 불리한 변수를 뒀고 그냥 이름만 주면 암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요걸로 가서 그 값으로 is female을 설정해 주는 형태로 해서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this를 이용한 다른 생성자의 호출은 반드시 생성자의 첫 문장이 와야 돼요. 첫 문장으로 써야 된다. 일반 문장이 있고 나서
this 이렇게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클래스의 메소드 내에서 모든 멤버 변수나 메소드는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단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를 할 수 있고 아까 보시면 생성자에서 디포짓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이름은 실제로는 숨겨진 매개 변수 this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클래스 밖에서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완전한 이름이란 클래스 이름 또는 객체 변수 이름과 점 연산자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들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객체 변수나 또는 객체 메소드는 객체 변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접근 권한이 있는 것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짓이 퍼블릭 메소드일 경우에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내에서는 그 클래스의 객체인 경우, 매개 변수를 받은 경우, 지역별 선언한 경우에도 완전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접근 권한과 무관하게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31을 잠깐 보고 오면 여기네요. 여기요? 31이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 요 뱅크 어카운트의 계좌이체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요 인자로 똑같은 클래스의 다른 객체를 받았죠. 그러면 요 객체의 밸런스는 프라이빗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접근 제어는 클래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객체 단위가 아니라 클래스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